실은 있고. 다른 과목들은 어떠냐? 영어는 뭐 그냥 그런 거. 국어, 수학 이런 애들. 뭐야? 준윤형. 네. 수학 어려웠어, 쉬웠어? 수학 쉬웠어요. 쉬웠어? 진짜로? 너무 6개 맞아가지고. 이거다. 수학 6개는 뭐냐? 80점 1등급이라. 어려웠어, 어려웠어. 완점 있잖아, 완점. 너 완점 있어. 야, 분명 너 1등급 아니면 조용히 해. 완점 없으면 좀 너 3은 만점이야? 아니 사회탐구 맞춰 가지고 없더라고. 내가 사탕 좀 야, 화학도 10, 야, 화학이 오히려 커지 더 너무 좋네. 48일 그게 뭐야? 나 화지. 야, 물리도 1컷이 47. 요즘 쉽잖아. 지구. 지구도 지구 46. 아 지구 1등급. 같이. 게임 좀 그러네. 지금 당장에 있는 과탐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라. 응? 아직은 그렇게 의미 부여 안 해도 돼. 탐구에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수능에서 사탄이 없지.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뭔 소소소리야? 근데 솔직히 과탐 2개 굳이 안 해도 되기는 해. 그치 진재훈? 당연하죠. 그래서 넌 뭐 할 거냐? 저는 사탐 2개 할 거예요. 사탐 2개 할 거야? 뭐야, 뭐야, 너. 나 사문이랑 뭐 생윤? 그러면 대학 선택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떡하니? 근데 엄마가 괜찮대요. 아 그래? 문과론? 갑자기 문과로 들었어? 그래. 문과를 갑자기 문과로 런하기로 마음 먹은 거야? 과탐 못 해먹겠어요. 못 해먹겠어? 그래 알았어. 근데 또 내가 사탐 가면 또 대재앙을 되지. 긴장해야 될 텐데. 그냥 그래도 하나는 하는 게 어떨까? 생일지. 사탐만 2개 하면 좀 생윤이 생윤이 상문보다 쉬워. 아니 3학년 때 생일 안 쓰는데. 상훈이 근데 할건 없어. 진짜 똑똑한 사람은 수능 안 돼. 수시로 가야지. 진짜 똑똑한 사람은 수시로 가는 거. 확실한 천재지. 다르다. 상황 선택 바로 그런 거야. 자, 다 했지? 상황이 자, 생일. 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수능한다. 우리 일반적으로 수능이라는 의미는 뭐냐? 일반적으로 수능. 일반적으로 수능이라는 의미가 뭐야? 개그에는 참 재능이 없구나. 자, 우리 수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복종하는 거다. 이 의미가 강해. 다르다. 그지? 복종은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 근데 기본적으로 따르다라는 의미는 다 들어가 있다. 응?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라한다는 얘기야. 다음. 자, 우리는 심지어 어떤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떤 사실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모니터링, 뭔가 관찰하고 그 사람들한테 adapting,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맞추려고 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위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니?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자신들의 어떤 상사처럼 옷을 입기 시작한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야. 다음. 자, 심지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미러가 뭐야 이게? 따라하다야 이게. 얘가 따라하다야. 사람들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따라한다. 그들의 어떤 상사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회의 동안에. 그래서 비언어적인 행동, 뭐 예를 들면은 뭐 비슷한 손짓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다리를 꼰다든지 등등.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따르다라는 의미가 강한데, 얘는 이제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따르는 게 아니라 따라하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follow 이 의미보다는 imitate, 그다음 copy, 그다음 mirror 모방하다, 따라하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이 그래서 사용이. 됐죠? 자, 다음. 네 동안이야. 진짜로? 음프를 꼴린 적 있어? 있어. 두 경기밖에 없어. 사람이 존나 많아. 하는 게 어디야? 최고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자, 됐지? 보자. 자, 뭐 디스가 의미하는 거는 뭐 아무 말 했지. 즉, 무의식적으로 상사를 따라하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무의식적으로 수능하는 것, 즉 따라하는 게 왜 발생하는 걸까? 자, 이거는 뭐 이상한 행동이 아니다. 정말로 어떤 진화상의 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모방하고 따라하는 게 진화상의 어떤 유리한 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진화상의 유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뭐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직장 생활에서 내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직장 생활에서 생존은 뭘 말하는 걸까? 내가 잘리지 않고 오래 다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승진하는 거. 그런 것들일 거 아니야.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들의 어떤 그 상사처럼 옷을 입는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벌고 get promoted 승진이 더 빨리 된다. 그럼 지금 이게 돈을 급여를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승진도 승진도 더 빠른 거.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직장 생활에서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그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게 이게 진화적인 입장이시죠. 늘 진화라는 게 나오면 생존과 연관 지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다음,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할 때 뭐 그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가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따라하잖냐. 근데 그러면은 그 뭔가 이제 그 따름을 당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내가 누군가를 따라해. 그럼 그 사람은 따라하는 나를 더 좋아하게 된다고요. 자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뭘 구하냐? 우리가 순응하는, 즉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따라할 때 이점이잖아. 근데 여기에 살짝 맛을 조금 다른 걸 추가를 해. 자 불행하게도 다운사이드 하면 뭔가 단점이야. 단점은 우리가 더 컨포미스트 하면은 뭔가 수능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는 사람이야. 패션은 어떤 방식이지. 그러니까 이거 컨포미스트 패션은 무조건 따라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근데 그게 여기는 체제 수능적인 방식으로 좀 나와 있을 뿐이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냥 뇌를 비우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자, 그 안 좋은 점은 뭐냐? 우리가 뭐 체제 수능적인 방식으로, 즉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방식으로만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조건 따라하기만 하는 방식이 그럼 왜 안 좋을까? 왜 안 좋을까? 자, 내 윗사람이, 내 상사가 잘못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거를 꼬집고 그거 틀리는 대로 하면은 뭐 할 수 있어요? 뭔가 좀 찍힐 수가 있잖아. 그지? 그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알지만 상사가 문제가 있고 잘못했다는 걸 알지만 그 방식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뭐 그게 그렇게 되는 조직이 당연히 뭐 미래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흔히 말해 간신배밖에 없는 거야. 간신배밖에 없는 거라고 조정해. 잘못된 거를 알아도 그냥 그 눈 밖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따라하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어떤 조직이나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글이 그 뭔가 수능에 장점이 나와 있고 마지막 한 문장에 단점이 나와 있잖냐. 근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동등한 레벨일까 이게? 아 절대 아니다. 그거는 뭐가 주야? 장점이 장점. 자, 수능하는 데를 다른 말로 써서 뭐야? 타인의 행동을 혹은 어떤 방식을 모방한다. 모방하는 것. 그러나
이렇게 쓰지 말자. 이 파란색 칠한 부분은 메인 토픽은 아니다. 부재 정도가 되는 거야. 부재. 그래 직접적으로 얘는 나와 있진 않아.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추론 가능한 거잖아. 무조건 따라하기만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비판을 안 하는 거니까 비판 의식의 부재로 말할 수 있겠고. 그다음 무조건 따라하기만 하면은 자신만의 무언가 독창적인 무언가를 발휘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잖아. 어느 정도 우리가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이 정도는 창의성 부족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 또한 존재. 뭐 이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 다음. 빨리 치워. 설마 다 흘렸니? 누가 한 거요? 누가 한 거요? 티슈를 닦아야지 그냥 빨리 갖고 와서. 뭘 뭘로 닦아요? 그냥 힘이 있어. 수업이 긴장감이 들어요. 휴지 하나에 얼어가지고. 얼음만 주고 드시다가 저 파란색 칠한 부분은 조금 더 써줄 거예요. 표시만 해놓으면.
그냥 휴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물티슈가 아니라? 휴지 한 번 닦고 물티슈로 닦았어요. 음료수를 올려야 뽑으면 좀 가운데 그래서 그냥 닦아먹어. 음료수를 올려야 제가 약간 길어. 재훈이 다리 굴 다시 올려야 돼. 자, 다 적었지? 봐. 그 contrary to가 그 뭐뭐하는 대조적으로가 그 전치사구가 여기까지야. 좀 길어. 응? 그럼 뭐하는 대조적으로냐? 정보와 시대에 대한 예언가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다음 여기 지금 보면은 who 앞에 information age가 있지 않냐? 그럼 얘가 선행사라는 얘기겠니? age가 어떻게 선행사가 되고 who를 받을 수가 있어? 선행사가 앞에 있는 예언가, 얘가 선행사라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어떤 예언가야? 즐겁게 예측을 했던. 뭘 예측을 했어요? 풍족함을. 뭐의 풍족함이야? 그러니까 하이페인 잡하면 어떤 일자리겠냐?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겠지.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의 풍족함을 예언한, 예측한. 심지어 누구한테도 가장 어떤 단순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정보화 시대가 되면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그냥 간단한 어떤 되게 아주 기초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되게 고수익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그러한 예언가들과는 contrary to 반대로. 아니? 그러니까 많은 예언가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정보화 시대가 되면은 기술이 부족해도 고수익 일자리가 많이 돌아갈 것이다. 근데 그거와는 대조적으로 소버링이 뭐냐? 슬프냐? 슬픈 진술은 많은 정보 처리 직업들이 일자리들이 그러니까 fit into가 어디에 들어맞다야 쉽게 어떤 카테고리로 들어맞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떤 카테고리야? 루틴이 뭐니? 우리 루틴 말 많이 쓰잖아. 루틴이 뭐야? 자신의 어떤 정해져 있는 행동 방식. 그러니까 좀 잘 짜여져 있는 습관 같은 거 우리가 루틴이라고 말하잖아. 근데 우리가 이 루틴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는 어떤 좋은 말로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달리 말하면은 부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어떤 늘 반복적인 단순한 어떤 무언가를 한 것도 우리가 루틴 워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루틴 프로덕션 서비스는 뭐냐면은 생산 서비스가 맞기는 한데 루틴이 붙었어. 그럼 뭔가 고급 능력이 필요한 생산 서비스일까?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어떠한 생산 서비스를 나타내는 걸까? 단순하냐? 뭔가 특별한 능력이 필요가 없는 그냥 단순한 어떤 생산 서비스라고. 즉 얘는 단순 노동이야. 의미하는 게. 아니? 얘가 의미하는 바는 그냥 단순 노동이라고. 우리가 단순 노동이라는 거는 특별한 지식, 기술이 필요한 거야, 아니야? 아니잖아. 정보화 시대가 되면은 많은 어떠한 정보 처리 일자리들이 생기긴 할 거야. 근데 그 정보 처리 일자리들은 뭐가 된다고? 그냥 단순 노동하는 일이 된다고. 너네가 한번 어떤 그 고용주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냥 단순 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주겠냐? 아니겠지. 그죠?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단순 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잖아. 그죠? 자 다음. 자 foot soldier가 뭐 보병이야. 정보와 어떤 정보 경제의 어떤 보병들은 그냥 보병이 이 보병이 의미하는 게 제일 뭔가 그런 거 우리가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이 그냥 보병이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뭔가 능력이 필요한 병사는 아니잖아. 단순 반복적인 어떤 명령에 의해서 시키는 거 하는 그런 일종의 약간 특별한 기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칭하는 거예요, 얘가. 아니. 자, 정보 경제의 어떤 이 보병들은 즉 이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호드가 그냥 이게 그냥 무리 혹은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그 보병들은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냐? 정보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냐면은 back office 그 사무실 뒤에 자 사무실 앞이고 뒤가 있다고 해보자. 너희 한번 생각해봐. 앞과 뒤가 있으면 뭐 중요한 걸 앞에 두겠니? 뒤에 두겠니? 앞에 둘 거 아니야. 뒤쪽 사무실에 뒀다는 얘기는 그냥 하찮으니까 뒤로 치워버렸다는 얘기야. 사무실 뒤쪽에 놓여져 있는 어디에? 컴퓨터 단말기에. 근데 이 컴퓨터 단말기는 뭐라는 얘기에 대해서? 뭐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정보 은행에. 그러니까 되게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정보를 처리를 하는 사람들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정보 처리하는 사람들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 정보 처리하는 사람들이 지금 취급이 어때? 되게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컴퓨터 앞에 그 전 세계 정보은행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단말기에 그 사무실 뒤쪽에서 작업을 하는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그저 시킨 대로 하는 단순 노동자이다. 노동자들이다. 약간 조금 정보 처리하는 사람들 좀 뭔가 평가 절하시키고 있는 거야. 깔보고 있는 거야. 무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좀 뒷좌석에 뒤에 있다 그런 표현을 쓴 거고. 그래가지고 보병이라는 어떤 말을 쓴 거고. 아니? 자 다음.
자, 다 썼냐? 아직? 자, 보자. 자, 여기 데이가 의미하는 거는 그 2번 문장에서 말한 그 foot soldiers, 그 보병들이야. 그들은 뭐 일상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한다. 컴퓨터에. 혹은 그 데이터를 take it out 꺼낸다. 뭐 알지? 이어동사 out과 it의 순서를 바꿨으면 안 된다. 목적어 대명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굳이 다 해석을 안 해. 그냥 한 해석 보면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냐면은 그냥 데이터 입출력의 예시들이야. 데이터 입출력의 예시들. 근데 특별한 기술 없이도 그냥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그냥 입력하는 거. 예를 들어서 너네가 뭐 그런 거야. 어떤 뭐 의사가 갖다 주는 어떤 환자의 어떤 정보를 갖다가 입력하래. 성별, 나이, 처음 받은 약 같은 거. 간호사가 뭐 받아가지고 입력할 거 아니야. 그럼 의사가 준 거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그냥 입력하면 돼. 그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거니?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그런 단순히 그냥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란 말이야. 특별한 능력이 없이도 할 수가 있는. 눈과 손이 있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자, 이 정보화 혁명은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랜더가 만들어야 우리 중 몇몇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보화 혁명이라는 것은 또한 엄청나게 많은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가 로우가 나의 것의 그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가 뭐냐면은 처리되지 않는 미가공의 데이터야. 그런 처리되지 않은 데이터를 또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었다. 그런데 이 처리되지 않은 미가공의 데이터는 반드시 처리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라는 게 그거 알지?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가 있어. 얘 같은 거니? 아니잖아. 데이터가 뭐가 돼야 정보가 되는 거야? 데이터가 가공되고 다듬어져야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모이는데 이 데이터는 반드시 처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라고. 근데 그 처리가 어떻게 되냐? It must same monotonous way. 이 글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단어야. 단조로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단조로운 방식은 뭔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어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누구처럼? 이 정보화 시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일처럼. 굉장히 좀 단조로운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여기 뒤에 있는 that 있잖아. 대신 관계대명사 아니야. 관계부사야. 관계대명사 아니라 관계부사다. 더 왜 how는 같이 못 쓰잖냐. 그래서 how 대신에 사용하는 관계부사야. 어떤 단조로운 방식이냐? Assembly line workers. 어떤 그 컨베이어 벨트 노동자 한번 생각해봐. 너희 그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 있으면 거기서 뭔가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는데 그거 맞춰서 조립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지. 단순 반복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런 어떤 어셈블리 라인 노동자들과 그 어셈블리 라인 노동자들 이전에는 직물 노동자들이 그 많은 어떤 원자재 더미를 처리한 것과 같은 아주 단조로운 방식처럼. 즉 우리가 그 직물 노동자, 그다음 그 어셈블 라인, 그 조립 라인 노동자, 이 줄은 어떤 일을 했다는 얘기야? 단순 반복적인 일을 했다는 얘기야. 우리가 시대가 점점 가면서 처음에는 직물 노동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직물을 갖다가 그 옷, 천 같은 걸 갖다가 공장에서 다 찍어내잖아. 그냥 처음부터 공장이 있진 않았잖아. 예전에는 우리가 이 천 같은 거를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배틀 같은 거 있지.
그런 걸로 직접 사람이 하나하나 이렇게 짜였단 말이야. 엄청 노동 집약적인 일이었어 이게. 직물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던 게 이제 시대가 어떤 좀 발전해가지고 공장이라는 게 들어서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조립 라인 노동자들이 똑같이 그 직물 노동자처럼 단순 반복적인 일을 이어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정보화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그 처리되지 않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또한 어떤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단순 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아니?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을 미래에는 이제 정보 입력 처리하는 노동자들이 그 역할을 대신 맡게 될 거라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정보화 시대가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건 아니야. 우리 중 몇몇은 일을 굉장히 좀 생산적으로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했던 방식처럼 단순 반복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글은 정보화 시대 일자리에 빛과 어둠이야. 빛은 뭐고 어둠은 뭘까? 빛은 뭐겠어? 빛은 뭐겠니?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일을 생산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분명히 고소득의 일자리도 많아질 거야. 이게 빛이야. 그러면은 어둠은 뭐겠어요? 시대가 좋아져서 정보화 시대가 되더라도 여전히 누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단순 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좋겠니? 안 좋겠지. 됐어? 자, 그래서 내용은 다 읽었다.
이 말을 왜 붙인 거야?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해왔 뜻은 마지막 문장 때문이야. 옛날에 직물 노동자들, 그 다음에 시대가 조금 더 좋아져서 산업시대가 되었지만 공장에서의 노동자들 다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죠? 자, 이제 우리 모든 진도가 다 끝났어. 수고들 했어. 남은 일정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